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지난달 말 전라북도의 인구수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 층의 여교의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해 수도권의 인구가 국내 총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역의 인구를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어 전북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의 의미를 짚어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김윤덕 의원님. 예. 네. 그동안에 전라북도의 인구의 마지노선 하면 180만 정도가 대략적인 생각이었는데 지난달 말에 결국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김 의원께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전라북도 인구 감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약 2천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250만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전라남도 또 경상북도에 의해서 3위권이지만 전남이 광주로 또 경북이 대구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된 걸 감안한다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마지노선 180만이 붕괴했다는 것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 기획단장께서도 차례하셨는데요. 전라북도 대도약 기획단은 전라북도 인구 문제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2019년에 신설이 된 부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인구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유의미한 통계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저출생과 인구 이동에 의한 인구 유출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를 2000년대 이후에 시계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000년도에 200만에서 190만으로 감소한 이후에 2005년도에 190만에서 180만으로 감소를 했고 그 이후에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지난달에 179만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시도간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광역지자체는 10곳이고 인구가 감소한 광역지자체는 7군데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인천과 경기도, 충남, 충북 이런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과 전북, 전남, 경북 등 수도권으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종합해보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특히나 우리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없는 한계상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원 교수님 잘하셨는데요. 자, 설 교수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실감이 오지는 않은 단계였는데 최근에는 인구가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80만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일본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공간으로서 지방이야 소멸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선 행정구역이 존속할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러 시군으로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정구역의 존속 여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라도 천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전라북도 오랜 역사를 가진 시군이 더 이상 존속되기 힘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원인과 영향을 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감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역외 유출이 대표적일 건데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신 국장님, 전북 인구 감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나 산업 활동 같은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 여건, 그리고 교육 여건, 문화 여건, 교통 여건, 이런 정주 여건,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분위기, 또 개인의 가치관까지도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저출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미혼과 비혼과 만혼으로 인한 합계 출산율 저하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밑에 보이시는 빨간 선이 일반 합계 출산율인데요. 이것은 15세에서 49세의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배우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그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합계 출산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차이가 0.57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으로 인한 합계 출산율의 차이가 이 정도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실 부분이 그 두 번째인데요. 이 노란 선과 파란 선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의 혼인 연령대가 유지가 되었으면 나왔을 합계 출산율과 현재의 합계 출산율과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차이가 0.97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혼 연령이 2000년대 27.2세부터 2015년에 31세까지 약 3.8세가 증가를 했고 30대 미혼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11.7%에서 15년도에 36.3%까지 약 24.6%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출생아 수가 2만 5천 명대에서 1만 4천 명대로 1만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혼과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이 도에서 감소한 인구의 60% 가까이가 인구 유출에 의해서 나타났고 이것은 자연 감소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그 인구 유출 중에서 95% 이상이 20, 30대의 청년층 유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청년층의 인구 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과 교육에 의한 것이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광주, 대전 쪽에 광역시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산업화에 뒤처져서 경제 여건이 부족했던 거 그리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좀 먼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 광역시가 없는 이런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인구 통계를 보면 그래도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도시인데 전주의 인구 감소가 가장 심했어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주권의 인구 유출이 제일 높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오히려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사실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낮은데 인구가 60만이 넘다 보니 그 유출된 인구로 보면 많은 거죠. 숫자로만 보니까. 그렇죠. 네네. 다만 그렇지만 전주권의 그 어떤 비율 자체가 출산율이 도내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점은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전주권을 포함한 전라북도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저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 유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출산율이 저하됐고 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 또 전라북도의 어떤 현재 상태가 결국 아이를 조금 낳게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어떤 삼중고에 어떤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국가적 정책과 전라북도의 정책이 과연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가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죠. 2007년에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피부로 못 느낄 뿐더러 오히려 그 혁신도시가 수도권의 인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2015년도까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게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죠. 문제는 근데 2015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올라온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속적으로 내려올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은 채 네. 소위 말하면 기러기 가족으로 뭐 산다든가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혁신도시가 오히려 김제라든가 전주 외권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켜버리면서 오히려 전주 구도심을 더 공동화시키거나 인근 익산이라든가 또 김제 지역의 그 인구가 줄어드는 또 그쪽 인구를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2015년 기준 당시에 제2의 혁신도시 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그런 후과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교수님. 그동안 인구 감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무주, 진안, 장수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죠. 이 농촌 지역에 대한 걱정이 크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전주도 줄고 익산, 군산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설 교수님께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 인구 감소는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출산과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산은 뭐 전국적인 현상, 저출산 현상이 있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농촌에 비해서 도시는 유리하죠.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거는 금방 뭐 김윤덕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데 그 문화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그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그 인접 지역에서 사람들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고 해서 전주와 전주 인근에도 새로운 그 주거 시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에 수도권에서 오기보다는 전라북도 내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전주에서 완주로 그다음에 익산에서 완주로 군산에서 완주로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새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 신단장님. 그 조금 전에 표까지 가져오셔서 전라북도 인구 감소가 비혼, 만혼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출산율이 0.84면 뭐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실제 출생아 수를 15세에서 49세의 여성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도에 0.98로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0.84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37개 국가 중에서 이 수치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출산율 수준이 2.1입니다. 그런데 이 2.1보다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때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임 여성 수가 분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치가 커지면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였는데 가장 합계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전주와 익산, 인구가 많은 곳. 인구가 많은 곳이 오히려 가임 여성 수가 많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사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어려운데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의 개념은 다른 인구 통계 개념들과 보완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라든지 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이런 지표들과 같이 보완적으로 사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인구 감소 심각한데요. 자,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2018년도부터 인구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저출생,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고령화 이렇게 생애주기별 3대 시책과 우리도 특성을 감안해서 도시 재생, 농촌 활력, 다문화 등 특화 부분 3대 분야로 구성된 총 6대 분야 190 과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형 청년 수당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총 500분께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 정책을 기존의 3대 분야에서 임업, 어업, 연구개발업 등 총 7개 업종으로 대상도 2배 늘려서 1000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출생 분야에서는 다양한 돌봄 지원들을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28곳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46곳으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66곳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육아 종합 지원센터라든지 청년허브 센터 같은 다양한 기반 구축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 감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215개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산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정책을 이제는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조금 전에 신단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워낙 복잡한 관계가 얽힌 문제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그 노력할 분야가 바로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 또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어떤 현재 대한민국 구조를 상당히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와 현재 민주당에서 지난 몇 년간의 집권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될 수준으로 저는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쓴소리를 하고 싶고요. 현재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도시권,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 있습니다. 네. 2030. 그게 현재 97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 개발이 교통 개발이 97조.
지방 광역시 그 개발이 약 27조, 28조 되거든요. 그리고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북도는 제로에 제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그 지역의 수준에 걸맞는 광역 교통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만 한정돼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강원도는 그 춘천까지 수도권 기차 가지 않습니까? 또 충청북도는 대전 또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광역교통망 이 계획에 전라북도만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균형 발전에 실패하고 있는 점들이 있으면서 더더욱 지방을 옥죄고 있는 형식이고요. 현재 3기 신도시 그 개발을 하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판교 신도시의 약 10배가 넘는 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발전한다면 결국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몰리게 되고 또 서울로 몰리니까 다시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부족하면서 또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또 확대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무가 말라 죽고 나무가 병이 든다면 그 직접적인 주사를 통해서 주사기를 놔서 병을 치료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똥과 거름을 주는 그 일들을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양태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우리 전라북도에 그 적용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이런 의견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어떤 좀 사과의 말씀 포함도 하고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민주당에게 정말 쓴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자, 설 교수님. 설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포기하게 되면 더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의 그 한반도가 그다지 넓지 않은데 수도권에만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을 그 전국에 걸쳐서 넓게 국토를 활용하는 정책,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이걸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러 오도록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 여권, 그걸 우리는 흔히 일자리만 보는데 일자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는 그 문화 오래된 전통 문화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지역의 그 이주민들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 사회 같으면 노인들만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농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집단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다문화 가족으로 이야기한 결혼 이민자들이 외국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이러다가 농촌 소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농촌 사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외국에서도 주민들을 유치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은 학교나 좋은 교육 시설, 일자리 이런 걸 보지만 노인들은 자연 환경과 문화를 강조를 하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전주에 오면 공기가 일단 다르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좋죠. 그래서 그다음에 집값 저렴하죠.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그 천혜의 자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잘 홍보하기만 하면 그 외국인 이주민들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결혼 이주민들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선진국에 그 돈 많은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다가 두 가지만 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조원, 병원 플러스 쇼핑센터입니다. 근데 사실은 병원과 쇼핑센터는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 못하는 데가 뭐냐면 자연환경과 문화인데 전라북도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쇼핑센터와 병원을 하게 되면 쇼핑센터와 병원이 있으면 기존 주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도 있고 전라북도의 시군들도 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단장님. 네,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돌봄,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출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돼서 작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수준은 아직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그리고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기고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설동원 교수님. 네. 그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인구 유치 정책만 해서는 안 되고요.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만약에 그걸 포기하게 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구 유치 정책도 사실은 국내 지역 간의 유치 경쟁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집중은 막아야 되겠지만은 인접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유치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욱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선량한 외국인들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을 유치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탈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에서도 은퇴 이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비가 저렴하거든요. 생활비도 저렴하고 자연환경 좋고 문화도 좋죠. 이런 지역에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활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김윤덕 의원님. 예. 먼저 180만이 붕괴되는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의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뭔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한 우리 전라북도가 단순히 수동적이고 관리되는 그런 전라북도가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제반 정책들이나 또 일들을 추진함으로써 늘 인구 유출, 저출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이제는 농어촌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중소도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북에서도 정치권과 각 시군의 지혜를 모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